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면 쑥대밭이 됐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환이 생긴 집안에 윗대 산소에 가보면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소에 수맥이 흘러 쑥이 많이 자라나면서 쑥대밭이 됐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수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 등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글쎄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는 의문입니다만 예부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진 현상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HCN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맥 연구가 김용웅 씨 모시고 수맥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맥이 흐르면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맥이 대체 어떤 거길래 자손 대대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수맥이라 하면은 보통 수장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장과 수맥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장은 풍수의 오름 중의 하나인 산소에 물이 차는 것을 말하고 수맥은 지구의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수직 전자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수맥은 땅속 깊은 곳에 일정 규모의 물이 모여 이동하면서 방사되는 우리 몸에 아주 유해한 수직 전자파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의 지층에서 지자기 교란 현상으로 발생되는 수직 전자파. 세 번째는 지하의 지층에서 지전류가 흐르면서 발생되는 수직 전자파. 네 번째가 땅속 깊은 곳에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광물에서 방사되는 수직 전자파. 이렇게 네 가지를 저는 일단 수맥이라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수맥의 정의는 그러하고 우리가 흔히 수맥과 조상의 산소를 많이 연관을 짓는데요. 그 조상 산소에 수맥이 흐르면 자손 대대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자꾸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집안에 병명 없는 아픈 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봤을 때 CT 촬영이나 MRI나 방사선 촬영을 해봐도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아픈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중에서 정신지체나 신체 지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샐러리맨들이 동료들보다 진급도 상당히 뒤지는 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 정을 떼나 가지고 별거나 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자살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부부간에 별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많이 서로 참고 이해하면서 이혼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들어봐도 이혼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또 이 수맥과 연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네네. 임의로 제가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맥 차단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수맥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어떤 이게 부모 산소의 경우만 그래요. 이 조부모 산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모 산소에 수맥이 흐르는 분들을 제가 통계를 내서 해보니까 한 95% 정도가 자녀 중에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산소에 수맥이 흐르는지 아닌지를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홍길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홍길도가 큰 우환을 당하면은 우리가 홍길도를 보고 아이고 홍길도의 저 집 쑥대밭 되었다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집이 아닌 홍길동의 부모나 조부모 산소에 가면은 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한데 이 수맥은 이 동양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발전한 학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산소에 쑥이 나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산소에 가보면 보통 매장하고 5년 정도가 지나면 산소와 산소 사이에 잔디와 잔디 사이에 이 이끼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 봉분이 아닌 묘역에서부터 이 잔디가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을 하는데요. 10년 정도가 지나면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 뭐 물풀 종류라든지 갈대 해가지고 쑥하고 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된대, 이 산소가. 그렇게 되다가 30년이 지나면요. 이 쑥대밭 됐던 이 풀 종류가 모두 다 죽어버리고 민둥묘지가 돼가 겨울에 가면 파랗게 이끼가 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봉분이 자꾸만 내려앉습니다. 내려앉기도 하고 산소에 가보면 왠지 이 축축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여름철에 가면은 모기가 많이 들끓어요. 그래서 이 육안으로도 산소의 수맥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방치해 놓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우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애우가 아니라요. 이게 이제 다시 또 예를 들어 사토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잔디가 잘 안 살면은 자손들이 또 사토를 합니다. 사토를 해도 또 세월이 지나면 똑같이 그렇게 어차피 수맥이 흐르니까. 예. 그러면 그 수맥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수맥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맥을 차단을 하면은 한 120년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장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장을 하게 되면 오지 않던 정조 부모님의 기가 오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장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윤달이나 아니면 날을 받아서 이장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리고 산소에 수맥이 흐르면 꽤 많은 자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 대까지 그러면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그 조상 산소의 수맥은 바로 2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우리 인간이 수명을 다하여 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매장을 합니다. 보통 매장을 하게 되면 이 수맥이 없는 곳에 매장이 되면은 좋은 길을 자손들한테 주게 되고요. 수맥이 있는 곳에 매장을 하면 나쁜 길을 조상들이 이 자손들을 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2대까지 난데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은 부모와 조부모 산소가 되고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매장을 하게 되면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단 예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장을 하게 되면은요, 3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내가 부모하고 조부모 산소에서 기만 받고 있는데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 이장을 하게 되면요, 오지 않던 정조 부모의 산소에서 또 기가 와서 우리한테 좋은 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를 준다는 말은 수맥이 없는 곳에 매장이 되었을 때 이야기고, 수맥이 있는 곳에 매장을 하게 되면은 나쁜 기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조상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맥 때문에 그 기를 받아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사람한테는 그 이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조부모님과 증조 부모님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살아 계시면 조부모한테서만 기가 옵니다. 조부모한테서만 기가 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 조부모 이렇게 이대가 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묘를 잘 쓰면 이 자손 대대로 번창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자손 대대로 번창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지가 않고요. 2대까지만 이 번창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맥이 없는 곳에, 아주 혈이 좋은 곳에 명당에 매장을 하게 되면 바로 2대까지만 자손이 번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묘를 쓸 때 주변에 조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석 같은 것도 많이 마련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돌비석이나 뭐 앞에 놓는 상석, 자판이라든가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조상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석관을 한다든지 묘지를 또 치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레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라 하는 것은 여름에는 햇빛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겁고 겨울에는 또 차가운 바람으로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석관을 해놓으면요, 유골이 눅눅하게 되기 때문에 유골이 푸실푸실하고 아주 황골이 돼야 되는데 유골이 눅눅하게 습기가 있으면은 자손들한테 좋은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 석관과 둘레석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요. 아담하게 조그만하게 해서 잔디로 아담하게 한다면 산소도 굉장히 예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치장한다고 둘레석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묘자리를 잘못 써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그냥 화장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네, 뭐 화장하는 방법도 요사이는 우리 국토가 좁고 묘지를 서지 않고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화장을 하면은 이 좋은 기든 나쁜 기든 자손들한테 줄 수가 없고 무해무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대에서 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화장을 하고 나면은 조부모 기만 오면 되는데 문제는 부모를 화장해 버리면요, 조부모하고 정조부모 2대에서 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를 화장을 해버리면요, 고조부모와 5대 조부모가 또 와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더라도 그 화장했는 바로 이때 2대에서 또 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대까지 오는가 하면 완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11대까지 이 기가 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려면은 11대까지를 해야 되는데 요사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 윗대 뭐 5대, 6대 산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매장을 하되 3대만 매장을 해두라. 3대만 매장을 해두고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이렇게 3대만 매장을 해두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되고 그 윗대도 전부 화장을 하면 산소로 인한 우환은 받지 않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요사이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전부 객지에 나오고 서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벌초하기도 힘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산소 모두를 화장해가 낙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예를 들어가지고 5대조까지 했는데 6대, 7대조 산소는 모르는데 6대, 7대조 산소가 수맥이 강하게 흘러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무한정 온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3대만 매장을 해놓고 그 아랫대, 윗대를 화장해 내려가면 나중에 11대까지 가버리면 무해무득으로서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산소는 반드시 뭐 꿈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이제 사람이 그 수맥이 있는 곳에 매장을 하게 되면은 매장하고 3년 이내에 많은 이 메시지를 꿈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3년 이내가 아닌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가끔 줄 수가 있지만 제가 연구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은 3년 이내로 많이 주는데 어떤 유형을 주느냐 하면 첫째 이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야 내가 춥다고 그래요. 야야 내가 춥다.
두 번째는 망자의 관이 물에 둥둥 뜨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주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 망자가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이러한 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꿈을 꿨는데 굉장히 찜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산소에 수맥이 흐르는구나라고 알아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꾸면은 이상하다, 산소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산소에 그냥 한번 가봅니다. 무슨 멧돼지가 산소를 허물었나 하고 가보면 산소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바쁜 삶에 쫓기다 보면 곧 잊어버리고 말죠. 네, 그러한 것들이 그 선생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그리고 조성산소의 수맥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따라서 병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이제 수맥은 제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 보통 이제 가로로, 머리 쪽, 배 쪽, 허벅지 쪽 이렇게 많이 지나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으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머리 쪽하고 수맥이 이제 보통 세로를 흐를 때 위에서 높은 곳으로, 머리에서 발 쪽으로 이렇게 세로를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거의 90%는 그렇게 흐르는데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발 쪽에서 머리 쪽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손 중에서 반드시 그 망자의 손자 중에서 죽는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많은 사례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그런 경우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불면증으로 인해서 정신과 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유가 어떻든 머리에 뇌 수술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수맥이 흐르면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영향입니까? 예, 보통 이제 아파트나 우리 생활 공간에 수맥이 흐르면은 잠자리에 첫째 이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오전 내내 이 몸이 찌뿌둥한 게 지속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꿈이 많이 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위 눌린 꿈이나 귀신 꿈 등을 꿔가지고 자기 방에 혼자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여러 차례 갔지만 그 집마다 계속 수맥이 흐른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고요. 꿈도 잘 자는 스타일이고 잠을 자도 10시간 정도 자도 그 다음날 좀 찌뿌둥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네. 수맥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수맥에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경우도 그런 있나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이 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맥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잠을 자고 나면 이제 얼굴이 붓고요. 그 아주 몸이 자꾸 피곤하고 이 장시간 이 수맥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암 같은 불치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 공부방에 수맥이 흐르면 자꾸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학업 성적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주방 쪽에 예를 들어 수맥이 강하게 흐르면요, 여성분들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 뒤에서 뭔가 휙휙 지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오싹하고. 그럼 사무실이나 그런 각종 작업 공간에서도 수맥이 흐릅니까? 예, 첫째 이제 몸이 개운하지 않고 그 자금 능률이 현저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게 되고요. 항상 그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자꾸만 건강이 나빠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의 직원 한 분도 계속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맥을 한번 차단해 준 적이 있는데 수맥을 차단해 드렸더니 뭐